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 혜택, 연금 말고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2025년 노년층을 위한 꿀같은 복지 혜택 7가지를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연금 외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첫 번째 혜택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연금 말고라면서 왜 연금 얘기냐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확 오른다고 해요.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인상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무려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죠. 이렇게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액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아무래도 생활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꾸준히 인상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나 노년층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국가의 지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죠.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연금 외 혜택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생계급여 대상 확대입니다.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계급여 문턱을 낮춰줬어요. 예전에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 이상이었는데 이게 65세 이상으로 확 낮춰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 20만 원에 더해서 버는 돈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20만 원은 기본으로 빼주고 나머지 80만 원의 30%인 24만 원도 또 빼주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훨씬 낮아지니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겠죠.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생계급여 확대는 특히나 경제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으려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 덕분에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거예요. 이는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세 번째 혜택은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놓칠 수 없죠. 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무려 1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0만 개라니 정말 엄청나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일부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아직 젊은 우리 어르신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도 하고 용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활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으니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 보면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데 일자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 환경미화, 도서관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나 공헌 활동과 연계된 일자리도 많아서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신청은 주로 각 지역의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지자체 일자리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년 초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인터넷 검색창에 2025년 노인 일자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혜택은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연간 35만 원 수준의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직업훈련이나 디지털 역량 교육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건강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었던 분들, 이제 국가가 지원해 드립니다. 지갑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고 즐기세요. 이 평생교육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죠.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 방법, 온라인 금융 거래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 프로그램,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활동,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를 활성화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며 교류하는 것은 치매 예방이나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혜택은 바로 쏠쏠한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이 부분은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첫째, 상속세 공제. 만 65세 이상인 분이 상속을 받으실 경우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공제 혜택은 정말 감사하죠.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재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속세는 고액의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5천만 원이라는 공제 금액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부양가족 공제. 만 60세 이상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70세 이상인 분을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효도를 장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은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이 이러한 공제 혜택을 통해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죠. 연말정산 시에 해당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하면 되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도소득세 공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가 있죠. 이때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와,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들이네요.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은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넓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부모님 댁을 비워두고 합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택 처분 시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들은 신청 기간이나 필요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교통카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자체에서 주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받아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도 무료인지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교통카드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병원 방문, 친구들과의 만남, 여가 활동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버스 무료 이용 여부나 환급 방식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 여가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같은 곳에서 여가 활동, 학습 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심심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 정보화 교육, 한글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 교환을 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노인교실에서는 보다 심화된 학습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혜택은 고령자 복지주택 및 시니어 친화형 공공시설 확대입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계속 확충된다니 정말 든든하죠.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주택입니다. 문턱이 없는 평평한 바닥, 안전 손잡이 설치, 비상벨 시스템, 그리고 주택 내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니어 친화형 공공시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 어르신 전용 운동기구 설치, 보행이 편한 산책로 조성, 병원이나 행정기관의 어르신 전용 창구 마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주거 및 시설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주택 공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혜택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도 해주니 정말 편리하죠. 찾아뵙는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접수와 상담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교통카드는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나 지자체가 정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카드 발급 은행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교통카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카드가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니 본인만 사용하고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연금 인상 같은 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복지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권리이자 혜택이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꿀같은 복지 혜택 정말 알차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 교육, 주거 등 다방면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주위 어르신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의 어르신들 중 혹시 이 혜택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신청까지 함께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